started out on the train. There was no next, where going next, didn't know until.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 둘, 엘리멘탈입니다. 엘리멘탈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엘리멘탈은 원소와 본질적인을 뜻하기 때문에 화학공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원소들이 모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듯 화합이 잘 되는 동아리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이번 연도에 새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100만원 지원도 받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창의심화 연구의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정 가득한 저희 동아리가 탐구한 주제는요, 산호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 개발 및 자동 살포 시스템 설계입니다. 저희는 먼저 탐구 동기 그리고 저희 탐구의 배경 원리와 제설제 제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어카톤 방문 및 제설제 검증 실험들과 아두이노 코딩 및 3D 프린팅 설계도를 구상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및 전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학교에 많은 눈이 내려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설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제설제로서 다공성 구조체를 가진 불가사리를 사용한 제설제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다공성 구조에 주목을 하여서 현상칼슘 다공성 구조체인 산호를 활용한 제설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제를 편리하게 살포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코딩 및 3D 프린팅 설계를 통해 자동 제설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탐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실생활에 활용하여서 작년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산호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기후 전문가들은 2030년경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10년 이내에 산호가 사라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호가 고온 스트레스로 죽으면 그 골격이 파괴되지 않고 남는데 이를 잔여 골격이라고 합니다. 잔여 골격은 청소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 해조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 산호의 정착을 방해하고 기존 산호에는 그늘을 만들어 산호가 죽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산호를 없애주어야 산호가 보존되고 바다 생태계가 유지되므로 폐산호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제의 원리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얼며 물이 얼기 위해서는 물 분자가 규칙적인 결정 구조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이때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슘 같은 성분이 녹으면 나트륨, 칼슘, 염화 이온이 물 분자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결정 구조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는 점의 하강은 물질의 종류보다 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수, 즉 용질 입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3개의 이온으로 해리되는 염화칼슘이 2개의 이온으로 해리되는 염화나트륨보다 동일 질량당 어느 점이 더 크게 하강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공성 구조의 정의입니다. 다공성 구조란 고체 물질 속에 수많은 미세한 구멍, 즉 기공이 분포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공은 유체가 통과하거나 물질을 흡착,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설제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물의 생장 방해, 차량 부식 및 도로 부식, 금속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반데르 발스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반데르 발스임은 제설제가 흡착되는 주요 원리입니다. 반데르 발스임이란 두 물질이 흡착되는 물리적 원리를 뜻하는데요. 한 분자의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전기적 중성이 아니게 되면 주변 분자도 따라서 전기적 중성이 깨지게 되어 서로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는 힘입니다. 흡착은 표면에 노출된 분자들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클수록 반데르 발스임이 작용하는 넓이가 커져 흡착이 더욱 잘 일어나게 됩니다. 다공성 구조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 흡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설제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막사와 망치를 이용하여 산호를 가루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뼈산호 가루, 꽃산호 가루, 그리고 뼈산호와 꽃산호를 혼합한 가루를 각각 100g씩 준비하고 감자 전분과 옥수수 전분을 혼합하여 총 150g을 계량하였습니다. 이 재료들의 헥사메타인산 나트륨,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글리세린, 구화검을 혼합하였습니다.
이런 혼합 과정을 거친 후 재료를 상용하여 구 형태의 제설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작 과정을 바탕으로 제설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뼈산호와 꽃산호를 사용하여 둘 중 어느 산호가 제설 효과가 더 뛰어난지를 비교하고 최종 요건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 전분과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여 성분을 서로 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전분을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최종 요건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헥사메타인산 나트륨입니다. 헥사메타인산 나트륨은 금속 표면에 불용성 결정성 중합인산염막을 형성하여 산화와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은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침전되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네 번째로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 분자는 물 분자와 결합하여 물의 결합 구조를 방해하고 물의 어는 점을 낮춥니다. 이로써 염화 칼슘과 염화 나트륨보다는 용빙 효과가 약하지만 함께 쓰일 경우 용빙 효과의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염화 칼슘과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것은 제설제의 필수적인 화학 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사용하여 제설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동아리는 지역 하천인 낙동강을 방문하여 담수 1리터를 채취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기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어느 제설제가 얼음을 더 잘 녹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융빙 성능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얼음 155g을 비커 3개에 각각 담고 염화 나트륨 산호 제설제, 염화 칼슘 산호 제설제, 불가사리 제설제를 각각 60g씩 얼음 위에 올린 후 10분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10분 후 녹은 물을 비커에 담아 무게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담수 오염도 확인 실험을 통해서 제설제가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채취하였던 담수 1리터를 3개의 비커에 200g씩 담고 염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염분을 처음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3가지 제설제를 각각 60g씩 넣고 10분 뒤에 염분을 측정하고 비교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물 생장 피해 정도 실험을 통해 제설제가 식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패트리 접시에 무슨 씨앗 45개를 심고 3개의 제설제를 10g씩 넣습니다. 각 무슨의 생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발화된 씨앗의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실험은 금속 부식 확인 실험으로 어느 제설제가 금속을 덜 부식시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로 10cm, 세로 10cm, 두께 4mm의 철시편에 제설제 50g을 올려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너무 크고 두껍다는 이유로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가로 2.5cm, 세로 2.5cm, 두께 1mm의 철시편을 사용하여 제설제 50g의 금속 부식 실험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화학 분야에서의 제설제 제작과 성능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학 분야에서 진행한 제설제 살포기 제작 과정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힙합 한 문장 준비했는데 선보여도 되겠습니까? DHT11을 사용했어. 참고로 DHT11 온습도 센서. 네, DHT11이라는 온습도 센서를 활용해서 온습도를 측정하고 미세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측정값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저기 좌측 사진에 보시다시피 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방금 전에 도출했던 측정값의 비율에 따라서 이를 모터의 회전각으로 환산하여서 모터를 회전시키는 코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때 측정값이 변화해야만 모터가 회전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습도가 변해야만 제설제가 분사된다는 거죠. 이거 완전 빅빅 프로블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도 범위를 지정하고 그 온도 범위에 따라서 회전의 유무 및 회전의 세기를 설정하여서 눈이 오는 날에만 제설제가 분사될 수 있게, 그리고 제설제가 분사되는 동안 모터의 회전이 끊이지 않게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서브모터의 특성상 회전 정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회전 성능을 가진 모터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더 강한 회전 성능을 가진 다이나믹 쉘이라는 모터를 사용하였는데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쉘이라는 모터를 사용하였고 이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코드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맨 우측에 있는 코드입니다. 모터의 모델링 및 회로 연결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는 살포기를 직접 제작하고자 하였는데요. 물론
기존에 있던 살포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저희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 기존에 있었던 살포기는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살포기를 직접 제작하고 구상하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살포기의 부품 중 주요한 기능을 하는 5가지 부품을 시계 방향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모터 케이스입니다. 원형 모터 케이스는 모터를 고정시켜주고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회전판은 이 제설제 분사기 본체 아래에 위치하여서 제설제가 분사되는 범위를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전판 지지대인데요. 회전판 지지대는 모터 케이스의 역할도 동시에 회전판을 고정해주고 회전판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설제 분사기의 본체 겉코일과 속코일인데요. 겉코일과 속코일은 회전 시에 서로 맞물리면서 내부에 있던 제설제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겉코일에 부착되어 있는 지지대로 지상과의 거리를 확보하여서 제설제가 보다 더 넓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선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융빙 효과는 불가사리 제설제, 염화 칼슘 산호 제설제, 염화 나트륨 산호 제설제 순으로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담소 오염 정도는 염화 나트륨 산호 제설제, 불가사리 제설제, 염화 칼슘 산호 제설제 순으로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생장 방해 정도는 불가사리 제설제, 염화 나트륨 산호 제설제, 염화 칼슘 산호 제설제 순으로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염화 칼슘 산호 제설제가 가장 최적의 친환경 제설제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산호 기반 제설제는 기존 제설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소재로 구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를 이용해 유체의 흐름을 수학적 방정식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이라는 강점을 지닌 그리고 환경에도 유익한 자동 살포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물 인터넷 기반의 결빙 감지 기술과 결합하여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인한 잔여 골격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멘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